오늘은 제 출산 리스트에서 젖병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른 때랑 마찬가지로 제가 그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놓을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제 블로그 링크인데 그거 타고 들어가시면 출산 리스트 필요하신 분들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출산 준비를 하면서 제일 좀 막막했던 부분이 젖병이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젖병을 고르게 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젖병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 배앓이 젖병이랑 플라스틱 젖병이랑 유리 젖병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 배앓이 방지 젖병? 이거는 이제 아예 모르잖아요. 뭐 젖병 유리로 돼 있는 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건 알겠는데, 배앓이 방지 젖병이 굳이 따로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많은 애기들이 배앓이를 한다는데 그냥 기왕 사는 거 처음부터 배앓이 방지 젖병으로 그냥 여러 개 사두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배앓이 방지 젖병만으로는 배앓이가 완전히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첫째 조카 같은 경우는 배앓이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도윤이는 배앓이가 있기는 있었는데 한 길어봐야 30분? 그러니까 새벽에 막 이유 없이 막 울거나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울거나 하는 게 길어야 30분. 그리고 그 기간도 짧았기도 했고 이게 되게 간헐적으로 있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애기들마다 이게 있는 애기들도 있고 없는 애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준비를 하자 치면 가격이 일단 제가 유명한 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좀 해봤는데, 같은 PPSU 재질인데 닥터 브라운이라고 배앓이 방지 젖병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 거는 150ml가 38,800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국민젖병으로 많이 쓰는 더블아트 젖병 있잖아요. 그거는 160ml가 21,850원이에요. 약 17,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젖병을 하나만 살 거면 솔직히 가격 뭐 그냥 좀 비싼 거 사도 되죠. 근데 젖병 하나만 살 거 아니잖아요. 한 적어도 대여섯 개 사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최소 6개라고 쳤을 때 6개가 요 정도 금액 차이가 나면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또 애기 용품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데서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면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앓이 방지 젖병 자체가 세척이 되게 까다롭다고 해요. 특히 우리 이제 뭐 신생아 때 애기 키우고 할 때는 엄마들이 이제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애기들 잠깐 잘 때 좀 쉬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빠르게 설거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금 설거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거나 하면은 조금 그건 이제 무리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배앓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세기로 배앓이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출산 전부터 이거를 준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출산 전부터 미리 이제 사두기보다는 병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애기 태어나서 배앓이가 심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구매를 하려고 저는 구매를 처음에는 안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배앓이 젖병으로 미리 준비를 안 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 젖병이랑 플라스틱 젖병이 있는데, 플라스틱 젖병의 장점은 되게 가볍고 세척하기도 좋고 잘 녹아요.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쓰고 있는 젖병들이 지금은 이제 더블아트랑 그루미미랑 란시노만 유리 젖병이고 나머지 두 개는 플라스틱 젖병인데 이게 녹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젖병마다. 그루미미가 제일 잘 녹고 그 다음 더블아트. 란시노 유리 젖병이 잘 안 녹아요. 이게 유리 젖병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유리 젖병이 유난히 잘 안 녹아요. 그리고 우리가 70도 물에다가 분유를 탄 다음에 이거를 찬물에다가 중탕을 해서 식히잖아요. 근데 식을 때도 일단 유리 젖병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척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이게 배앓이 방지 젖병 기준에서 세척이 용이하다가 아니고
유리젖병 기준에서인 게, 유리젖병은 세척하면서 열탕소독을 하잖아요. 근데 열탕소독할 때 물이 끓기 전에 미리 넣어서 서서히 온도를 올려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은 이게 파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아기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가 잘 때 빠르게 설거지를 하려면 설거지 함과 동시에 물을 끓이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와중에 유리젖병이 있으면 유리젖병을 일단 먼저 다 씻어 놓고 유리젖병 다 넣은 상태에서 불을 켜고, 그러고선 이게 이제 끓으면 그때 이제 옮겨 담고 하는데, 이게 플라스틱 젖병 같은 경우는 일단 대충 물 켜놓고선 그냥 물 끓고 있으면 끓는 데다 바로바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제가 쓰는 젖병 열탕소독용 그 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유리젖병 개수를 더 못 늘리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같이 끓여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개수 이상이면 이게 다 안 들어가서 새로운 솥에다가 또 식혔다가 뭐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솥에다가 또 다시 끓이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리젖병을 추가로 더 구매를 못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이런 면에서 세척이 플라스틱이 좀 더 용이한 게 있는데, 단점은 요 세척할 때 거기 이제 주의사항에 써 있어요. 열탕 소독을 뭐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1분 이내로 하세요, 2분 이내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 이상 하게 되면 녹거나 파손이 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원래는 시밀레 젖병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시밀레는 유축기에 같이 있던 젖병이었는데 분명히 똑같이 했어요. 또 이게 무조건 둥둥 뜨게 해요. 많이 넣지 않고 딱 그 적정량만 넣어가지고 이게 벽에 안 닿게 하거든요. 근데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녹아서 그것도 버리게 됐는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젖병 소독기가 안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특히 더블아트 같은 경우는 젖병 소독기에 돌리면 뭐 환경 호르몬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상세 페이지 보니까 젖병 소독기에는 넣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젖병 소독기를 사용을 못하는 거, 그런 단점이 좀 있잖아요. 근데 같은 PPSU 재질인데 그로미는 제품 설명에 젖병 소독기를 써도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더블아트는 안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같은 PPSU 그 플라스틱 재질인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 말을 조금 듣게 되잖아요. 내가 쓸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애한테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찝찝하기는 한데 어쨌든 써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젖병 소독기를 쓰고 있긴 해요. 그로미미 젖병만. 그리고 더블아트 젖병은 그냥 일반 젖병거리에다 걸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일단 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플라스틱 젖병은 요게 조금 불안하죠. 그리고 유리젖병. 유리젖병은 딱 플라스틱 젖병이랑 반대예요. 단점이 무겁고, 그리고 세척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찬물부터 넣어서 끓여야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무겁다 보니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저 젖병 집게로 이렇게 집을 때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떨어뜨려서 화상 입을 뻔한 적이 있어요. 물이 확 튀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이제 무게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여행 다닐 때도 그렇고, 여행 다닐 때 짐 싸는데 저희는 시댁이 진주니까 갈 때 젖병을 여러 개 챙겨 갔었어요. 액상 분유를 안 먹일 때에는. 그럴 때에도 플라스틱 젖병 5개, 그러니까 하루치 5개 챙겨가는 거랑 유리 젖병 5개 챙겨가는 거는 솔직히 그 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 젖병은 뭐 안에서 뭐 뒹굴고 뭐 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유리 젖병은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이 유리 젖병 무거운 게 잘 안 와닿잖아요. 무거운 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잖아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서는 온 관절이 다 아파요. 그 와중에 지금이야 이제 도윤이가 좀 컸으니까 수유 한 번 할 때 뭐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이렇게 먹긴 하는데, 초반에는 애기들이 2, 30분씩 수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유리젖병을 이렇게 2, 30분 한 자세로 들고 있으면, 지금 해보세요. 지금도
그 정도 무게에 안에 내용물을 채워서 물을 채워서 이렇게 한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 출산하기 전인데도 아마 팔목 아프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리젖병은 그 무게에 대한 단점이 크긴 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녹아요, 분유가. 제가 쓰는 유리젖병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쓰는 유리젖병은 잘 안 녹아요. 장점은 플라스틱 젖병하고 딱 반대되게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되게 자유로운 거. 그거 하나가 진짜 큰 장점이죠. 이 유리젖병은 그냥 진짜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그 젖병 소독기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100일 전후로 열탕 소독을 매일 할 때랑 2, 3일에 한 번 할 때 이렇게가 나뉘는데 100일 전에는 열탕 소독을 매번 해야 돼요. 매번 이제 새로 세척할 때마다 열탕 소독을 매번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0일 이후에는 열탕 소독을 2번에 1번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열탕 소독 솔직히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저 같은 엄마들이 이제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열탕 소독 그냥 하고 싶은데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젖병 소독기에라도 좀 이렇게 소독을 돌리고 싶은데 플라스틱 젖병은 그게 안 되니까, 저 더블아트 젖병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세척하고 거리대에 걸어놓으면 솔직히 좀 찝찝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매번 열탕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리 젖병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 젖병 소독기에 넣어서 사용할 때 한 번, 그리고 끓여서 열탕 소독할 때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장단점이 좀 크니까 제가 여행이나 뭐 어디 외출할 때 뭐 액상 분유가 없으면 손이 가는 거는 플라스틱 젖병, 그리고 집에서 조금 사용하게 되는 거,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 있잖아요. 특히나 도윤이는 아직 자고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은 좀 지났을 때 미리 이제 타놓을 때는 유리젖병이 일단 먼저 손이 가더라고요. 안전하니까 아무래도. 근데 막 급하게 빨리빨리 타고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잘 녹는 플라스틱 젖병에 손이 더 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처음에 출산 준비를 할 때 선택은 플라스틱 젖병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다들 쓰고 우리 조카도 이제 그 더블아트 젖병을 쓰면서 컸고 이러니까 일단 저는 처음에 출산 준비할 때 더블아트 젖병 2개를 샀어요. 그리고 시밀레 젖병은 유축기에 같이 있던 거 해서 이렇게 2개, 총 4개를 처음에 준비를 했다가 조리원에서 돌아와가지고 젖병 개수가 모자라다 싶어서 2개를 더 주문을 해서 초반에는 작은 용량으로 6개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일단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 브랜드는 제가 이게 제일 헷갈렸던 건데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도 이러고 이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추천하고 이것도 추천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도대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막 유명한 것들 진짜 많잖아요. 출산 준비할 때 들었던 거는 아기들이 잘 무는 브랜드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브랜드를 샀는데 아기가 안 물면 어떡하지? 아기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약간 요 생각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게, 일단 도윤이는 그 젖꼭지 혼동, 유두 혼동, 젖병 혼동 이런 거는 아예 없었어서 아기가 조금 순하고 약간 둔한 편이어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었거든요. 모유 수유 할 때도 젖 한 번 물렸다가 젖병 물렸다가 이 생활을 계속 반복했는데도 그냥 물려주는 대로 입에 들어오는 대로 다 그냥 쭉쭉 잘 먹었기 때문에 일단 걱정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다른 애기들은 그렇지 않은 애기들이 많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딱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블아트 젖병을 사시면 제가 쓴 게 더블아트, 시밀레, 란시노, 그로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쓰는 게 더블아트랑 스펙트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5개 브랜드가 젖꼭지가 다 호환이 돼요. 더블아트에다가 란시노 젖꼭지 끼워도 되고 그로미미 젖꼭지 끼워도 되고 다 호환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더블아트 젖병을 샀는데 아기가 안 문다, 그럼 뭐 다른 데 거 젖꼭지만 따로 판매를 하니까 다른 데 거 젖꼭지를 구매를 해서 끼워도 되고. 그러니까 젖병은 일단 아무 데 거나 뭐
디자인이 예뻐서라도 상관없고, 여기가 좀 뭐 안전해 보여서도 상관없고, 유명해서 누구가 쓰니까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엄마가 생각하기에 요게 괜찮겠다 하는 그냥 그 젖병을 준비를 일단 해두시고, 안 맞는다 하면은 젖꼭지만 교체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젖병 개수, 맨 처음에 준비해야 되는 젖병 개수는 저는 일단 4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로 다른 브랜드를 두 개씩 출산 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먹여보는 거죠. 근데 아기가 이제 도윤이처럼 뭐 주는 대로 먹는 애기면 그냥 이 상태로 쓰다가 엄마가 마음에 드는 걸로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두 개 해서 썼는데 하나는 잘 물고 한 브랜드는 안 문다. 그러면 잘 무는 데 걸로 해서 젖꼭지만 2개를 더 사고, 그리고 젖병은 나중에 추가로 더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서로 다른 브랜드로 해서 2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도치 않게 유축기에 같이 딸려온 젖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개 이렇게 준비를 한 상태로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른 브랜드로 2개씩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도윤이가 태어나고 더블아트 젖병이 제가 쓰기에 그립감이 좋길래 더블아트 젖병으로 2개를 더 주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용량 늘려줄 때, 그때 이제 환경 호르몬 얘기도 있고 하니까 조금 다른 데 거를 한번 써볼까 해서 찾아본 게 그로미미 젖병이어서 그로미미 젖병 지금 2개를 추가로 샀고, 협찬으로 받은 란시노 젖병, 유리 젖병 3개 이렇게 해서 젖병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량은 저 맨 처음에 사실 이제 조금 바보 같았던 게, 그냥 큰 용량을 사실 처음에 주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또 막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애기 아까 배앓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배앓이의 원인 중에 젖병에 있는 그 공기가 뱃속으로 들어가서 좀 아픈 경우가 있어서, 이게 도윤이 젖병인데 이게 제가 용량 늘릴 때 산 거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애기들이 집에 와서 80ml를 먹어요. 제가 먹이는 분유 기준으로는. 근데 아마 다른 분유도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80ml를 먹으면 요만큼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80ml 써 있잖아요. 80ml가 요만큼이라서, 그럼 요 나머지는 다 비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젖꼭지를 눌러서 공기를 뺐다고 해도 공기가 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카페 같은 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배앓이가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용량 팔거든요. 모든 젖병이 큰 용량, 작은 용량 이렇게 파는데, 작은 용량으로 처음에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아기 이제 한 100일 전후로 해서 용량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때쯤 이렇게 큰 용량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젖병에 대한 거는 이 정도 설명을 일단 드렸는데, 이게 제가 헷갈렸던 거, 제가 궁금했던 거, 이런 거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라서, 추가로 만약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요 젖꼭지, 쪽쪽이는 도윤이가 지금 4가지를 써봤거든요. 아벤트, 더블아트, 빕스, 모윰, 이렇게 4가지를 썼는데, 도윤이가 제일 잘 물고 좋아하는 거는 빕스 젖꼭지고요. 나머지도 잘 물긴 물었는데, 일단 더블아트 젖꼭지는 도윤이한테 잘 안 맞았고, 그러니까 도윤이가 자꾸 뱉어서 안 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벤트 젖꼭지는 괜찮긴 했는데, 산책하러 나갔다가 애들이 다 떨어졌어요. 뭐 잃어버린 거 빼고는 하여튼 아벤트 젖꼭지랑 빕스 젖꼭지를 제일 잘 물었고요. 그리고 우리 조카 사용하려고 샀다가, 조카가 이제 얼굴이 좀 작아서, 두상이 작아서 구강도 조금 짧아가지고 이게 긴 거는 자꾸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윰 젖꼭지가 그게 조금 길어요, 길이가. 이게 빕스 젖꼭지고 요게 모윰 젖꼭지인데, 얘네 둘은 똑같네. 2개가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길면은 좀 힘들어하는 아기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힘들어해서 언니가 이거를 샀다가 이제 조카가 못 물어가지고 도윤이를 줬고, 그래서 이거를 쓰는데, 이것도 어찌됐든 잘 물긴 잘 물어요, 도윤이가.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거
빕스 쪽쪽이. 빕스 쪽쪽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쪽쪽이는 아기들마다 진짜 아기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게 따로 있으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많이 준비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브랜드 한 세트, 뭐 유명한 걸로 한 세트 이렇게 준비를 하시던지 해서 뭐 나중에 부족하다 하면은 추가로 또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젖병 집게. 요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처 러브멜의 젖병 집게예요. 요거는 처음부터 이거를 쓰고 제가 중간에 이거를 한번 뿜질러 먹어가지고 새로 또 샀는데 또 똑같은 걸로 샀거든요. 이게 저는 쓰기가 좋아서. 쓰기가 좋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제가 출산을 급하게 하러 갔잖아요. 갑자기. 저 출산하러 갔을 때 신랑이 젖병 막 소독하고 하면서 이거를 그냥 급하게 마트 갔는데 요거 한 종류 팔고 있어서 일단 요거를 샀대요. 근데 저는 쓰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살짝 꺾여져 있어서 뭐라 그러지? 손이 좀 덜 뜨거운 느낌도 나고, 그리고 요 좀 그립감도 좋고, 젖병도 잘 찝히고, 그리고 저희 언니 집 거는 요만큼이 이렇게 벌어지는 젖병 집게가 있어요. 이거는 젖꼭지도 잘 안 찝히고, 그 스크류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서 해야 돼요. 뚜껑도 이렇게 걸어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끝까지 잘 안 물어지는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요거는 또 길면 길수록 손이 덜 뜨거워서 좋습니다. 저는 이거 네이처 러브멜의 거 좀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분유포트는 아시다시피 요거 BR 코리아 분유포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용하는 거 제가 옛날에 영상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거 위에 상단에다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카드 하나 걸어 놓을게요. 그쪽 타고 들어가시면 요거 이용해서 분유 타는 방법 제가 찍어 놨으니까 그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사실 분유포트가 그 기능만 하면 뭐 다 똑같잖아요. 저 언니한테 선물로 보르르 분유포트를 선물로 줬거든요. 근데 제가 언니 집 가서 이제 종종 가잖아요. 언니 집 가서 분유 타보고 하는데 똑같아요. 비슷해요. 쓰는 게. 그래서 뭐 분유포트는 어디 걸 사든지 브랜드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가열 버튼 누르면 이게 100도씨까지 끓고 제가 맞춘 온도로 내려오거든요. 지금도 이제 방금 막 분유를 타고선 100도씨로 한번 끓인 다음에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뭐 이 정도 기능만 그냥 있으면, 이 보온 유지되는 이 기능만 있으면 분유포트는 뭐 다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냥 아무 브랜드나 그냥 뭐 디자인이 예쁘면 그냥 그런 걸로 사셔도 돼요. 크게 뭐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젖병 건조기는 제가 지금 이거 해님 건조기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언니가 저 출산 선물로 해준 건데 이게 내부가 굉장히 커요. 안에가 엄청 넓어서 언니 집에 있는 거는 그 유명한 유팡 젖병 소독기거든요. 그거는 조금 내부가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작아요, 내부가. 근데 저는 이만큼 되는 것도 지금 가끔 좀 모자라가지고 막 구겨놓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이제 젖병을 써가지고 많이 빈 공간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언니 쓰는 거는 조금 여유가 조금 없더라고요. 뭐 소독 기능이야 뭐 다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크기도 그렇고 저는 이거 아주 쓸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젖병 건조대. 제가 쓰고 있는 젖병 건조대예요. 이거는 TGM 우유왕관 젖병 건조대예요.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14,000원 주고 구매를 한 건데 이것도 꽤 그냥 쓸만해요. 제가 사실 다른 걸 안 써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내만 예뻐 보이나? 하여튼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젖병 브러쉬 이렇게 2개 쓰고 있고요. 이게 어디 거야? 더블아트 같죠? 요 그림이. 이거도 더블아트인 것 같다. 더블아트 거 요거 2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브러쉬는 자기한테 맞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저 이거 한번 갈았거든요, 처음에.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돼 있는 솔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안 맞아서 이거 바꿨는데, 이것도 이제 바꿀 때 됐네. 이걸로 바꿨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스펀지 짱짱하게 있는
요거 사이사이 이렇게 스펀지가 짱짱하게 있는 이게 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젖꼭지 솔도 뭐라 그러지? 저희 언니 집에 있는 건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젖꼭지 솔인데 제 거는 그냥 딱 이렇게 잡혀 있어요. 모양 자체가. 이게 저는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더블아트 걸로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젖꼭지 솔은 맞는 게 따로 있어서 그냥 일단 아무거나 사셨다가 어차피 가격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봐야 몇천 원이라서 일단 아무거나 사셨다가 안 맞으면 아예 다른 모양으로 바꾸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젖병 세제, 젖병 세제는 B&B 젖병 세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유명해서 산 거예요. 유명해서. 그거랑 네이처 러브메의 젖병 세제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저번에 시댁 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게 거품형이라서 시댁을 챙겨갈 수가 없잖아요. 거품형이. 그래서 액상형으로 급하게 마트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네이처 러브메리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욕조 닦을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유 쿠션. 수유 쿠션은 이게 참 애매한 게 저는 구매를 했다 반품을 했거든요. 사용을 안 하고. 이거 일단 수유 쿠션은 출산 전에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출산하고 나서 젖을 수유를 해보고 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계획은 3개월이었다가 출산하고 나서 아기가 이제 먹는 거 보고 너무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이게 이제 좋잖아요. 모유가. 그러니까 그냥 난 6개월까지는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유 쿠션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 수유 쿠션이 도착하기 전날 전몸살에 걸려서 젖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막 아프고 이러니까 수유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수유 쿠션은 그냥 그대로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다시 반품을 했고 근데 만약에 조금 길게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막 유축도 했다가 직수를 많이 안 하고 유축 많이 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올해는 못 했는데 만약에 진짜 2년 계획이 있다 한 24개월 28개월 완모를 할 거다 이러시면 이거 수유 쿠션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일단 수유 쿠션 없이 수유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 저희 임산부일 때 바디필로 선물 받은 게 있거든요. 저희 형부가 사준 건데 그거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몸에다 껴가지고 거기다 아기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딱 맞아요. 그게 여기 밑에다가 이제 쿠션 하나 깔고 저는 그렇게 해서 직수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고 그리고 수유 쿠션이 그렇게도 쓰는데 이제 이 직수할 때도 쓰는데 요 일반 젖병 수유할 때도 또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수유 쿠션 가격이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 주문할 때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의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직수를 한다 치면은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게 있으면 정말 너무 유용한데 분유 수유를 하는데 수유 쿠션을 굳이 쓴다. 이 수유 쿠션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완전 신생할 때 역류가 잦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수유하는 것보단 세워서 수유를 했어야 됐어요. 세워서 수유를 하려면 다리에다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앉혀가지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수유를 했는데 그러면 수유 쿠션이 또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조리원 가면 다 이제 보급이 돼 있어요. 수유 쿠션은. 그러니까 거기서 조리원에서 사용을 해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집에 와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뭐 조리원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그거를 굳이 출산 전부터 사두는 거는 딱히 추천은 안 해요. 저희 언니도 수유 시트를 사놨는데 애기 둘 다 수유 시트가 딱히 안 맞아서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수유 쿠션은 출산을 하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역류 방지 쿠션은 제가 제이엔제나 역류 방지 쿠션을 베이비 페어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뽕을 엄청 뽑았어요. 역류 방지 쿠션은 솔직히 무조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게 뭐 역류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저기서 그렇게 꿀잠을 자요. 막 카페 같은 데 보니까 다른 애기들도 역류 방지 쿠션에서 되게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설명서에 막 써 있어요. 허리에 무리가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 허리에 무리 없는 제이엔제나 역류 방지 쿠션 써 있어요. 낮잠 가끔 잘 때는 잘 자야 애기들이 또 잘 크니까 낮잠 가끔씩 이제 잘 때는 그냥 일부러 역류 방지 쿠션에 눕혀놓고 재우기도 하고 합니다. 역류 방지 쿠션은 출산 전에 구매를 해놓으시면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유축기는 제가 시밀레 유축기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조리원이랑 병원에서는 스펙트라 유축기를 사용을 했어요.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스펙트라 유축기는 손목이 좀 아파요. 이걸 이렇게 잡고 해야 되거든요. 손목은 아픈데 이게 깔때기가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딱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라서 이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유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 되게 더 잘 늘어났고, 그리고 유선이 막히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 제가 시밀레 유축기를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게 솔직히 편하긴 편해요. 이거를 해놓고 위에 수유브라 이렇게 끼워 놓으면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대신에 막 진짜 활동적인 건 할 수는 없어요. 설거지를 하던지 애기를 안던지 이런 거 솔직히 못하고. 근데 어찌됐든 이 상태로 뭐 밥은 먹을 수 있고 인터넷은 할 수 있고 책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편한데, 손목이 아프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 큰 기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빼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속에서부터 막 다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더 이제 유선염에 걸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긴 들어요. 근데 쓰기는 굉장히 편했어요. 잘만 썼으면은 뭐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나오는 색이나, 그러니까 나오는 정도나 뭐 색이나 이런 거는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유축기든지. 그리고 하이체어 여기 뒤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빼그빼레고 시에스타 하이체어인데요. 지금 도윤이가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유식을 이제 먹고 있기 때문에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저게 신생아 때부터 사용을 할 수 있대요. 완전히 눕혀가지고 쓸 수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눕힐 수 있고 위로 올릴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이유식 먹일 때 이렇게 아예 해서 먹이고 있고요. 이렇게 눕혀서는 수유할 때, 지금 이제 수유할 때 가끔 이렇게 눕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위아래로 높낮이 조절, 어떻게 했더라? 이제 이거 위아래로 이렇게 높낮이 조절도 되고, 막 이렇게 그냥 접어서 놓을 수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아예 분리를 해서 아예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닦아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더라고요. 저게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한데 저거 선물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저희 신랑 친구가 이제 선물해줘가지고 쓰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써봤으니까 이제 내 돈 주고도 샀겠다 하는데, 솔직히 저거 써보기 전에는 저런 의자에 이렇게 큰 돈을 써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은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역류방지 쿠션 뽕 뽑듯이 이것도 되게 뽕 뽑았어요. 그리고 이게 타이니러브 모빌인데 유모차에다 꽂아놓는 휴대용 모빌이거든요. 이게 여기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서 도윤이 여기 눕혀놓고서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참 이렇게 모빌 보고 잘 놀고 해요. 그런 거에도 좋고 뭐 이래저래 좋습니다. 다른 건 사실 안 써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저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 애기 밥에 관련된 거는 내용이 끝났어요. 제가 얘기한 거 중에 뭐 좀 틀렸거나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 많이 되고, 그리고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하여튼 오늘 이거 밥이고, 이제 남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생활용품, 스킨케어 이런 거, 목욕 인생 이런 거. 이건 아마 한 번에 또 찍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량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젖병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만 했는데, 요거는 제가 아마 한 번에 찍을 것 같거든요. 요거까지 하면 얼추
월추 출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브이로그에서 뵙겠습니다.